자,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생들의 어떤 학습에서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재수종합반을 재작년까지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재수종합반을 그만두고 이제 제 큰애를 가르치기 위해서 초등학생이 큰애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초등학생들을 작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작년 1월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딱 2년 가르치는 거죠. 제가 이제 학원 강사를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재수생들 이렇게 가르치다가 초등학생을 이제 작년 1월 달에 처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면 재수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 얘네들이 가진 특징들이 보면 일단 첫 번째가 굉장히 자기주도적이에요. 잔소리할 게 없죠. 그리고 이해력이 좋고 어떻게 설명해도 다 알아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 긍정적인 마인드라든지 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이제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학생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서 역추적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얘네들을 어떻게 얘네들이 어떻게 컸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제가 너는 어떻게 했니? 너는 어떻게 했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 자녀한테도 적용을 하고 제 자녀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뭐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일단 초등학생 수학을 가르치면서 첫 번째 놀란 거는 학생들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만 하더라도 편차가 엄청 심해요. 물론 이제 학원을 안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올바른 습관을 부모님들이 지도를 해서 올바른 습관으로 올바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잘 커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아예 방치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학원을 다니는데 그냥 전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명문대를 가거나 서울대를 가거나 혹은 잘하는 학생들의 그런 습관 방식이 아닌 강제로 주입하는 수동적인 학습 노동에 지쳐가서 학습 노동과 안 좋은 습관으로 공부하는 거에 물들여서 나중에 이제 점점 중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 학원에 오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거는 학습 편차가 너무 심하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것은 마치 느낌이 뭐냐면 고등학생으로 치면 1등급하고 9등급을 가르치는 느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1등급을 가르칠 때 걔네들이 가지는 학습 습관 자기주도성 9등급을 가르쳤을 때 느낌이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그대로 있어요. 똑같은 학년의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그대로 있고 이 차이들이 극복이 안 되면 그대로 얘네들이 초등학교 때 학원을 다녀도 그대로 이제 1등급, 9등급 그대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런 편차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죠. 아버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니까 어머니도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고 어머니가 직장을 안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더라도 자녀 교육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학원을 보내더라도 자식들의 기본적인 공부 습관을 만드는 데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을.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습관을 올바르게 갖는데 반드시 학원을 보내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고요. 그런 이제 올바른 습관들은 제가 이제 제 유튜브 강의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가 독서예요, 독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는 이제 뭐 읽어줘야 되죠, 책을 어렸을 때부터는 이제 읽어주고 여러 번 읽어줘서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책을 읽게끔 유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장시간 책을 읽어서 뭐 하루에 3시간, 4시간, 6시간도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면 앉아있고 활자를 읽는 게 습관이 되면 여기서 얘네들이 공부로 쫙 바뀌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공부 습관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해력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니까 뭐 애기였을 때부터죠. 뭐 유치원, 뭐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어머님들이. 힘들어도 읽어주시고 그래서 책 읽는 습관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어떤 관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절대로 얘네들을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습관이라는 게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다른 학원이나 그런 데 온 학생들을 가르쳐도 나쁜 습관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다른 학원들이나 이런 데 와서 제가 이제 가르치면 제가 얘네들을 고등학교 때, 고3 때 수학을 잘하게끔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습관들을 만들려고 할 때 너무 안 좋은 습관들이 몸에 배가지고 힘든 학생들이 있어요. 그걸 교정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학생들 많이 있죠. 뭐냐면 문제집을 풀라고 하면 객관식 같은 거는 찍죠. 그냥 대충 찍고 모문이 대충 푸는 거죠. 그럼 채점을 받으면 그게 1번이라고 해서 틀렸다 그러면 그 지우개를 지우지 않고 1번이라는 게 틀렸다라는 거 표시해 놓은 다음에 또 다른 걸 또 찍죠. 또 안 되면 또 표시한 다음에 또 찍고 그러니까 푸는 게 아니라 점점 오지선다형 보기를 지워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수동화된 거죠. 어떻게든지 대충 빨리 끝내고 이렇게 하려고. 그 다음 숙제 같은 경우는 엄청 빨리 하죠. 4시간 분량은 내줘도 30분에 끝내고 1시간 분량은 내줘도 30분에 끝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집중력 없게 보고 그냥 대충 보고 풀고 빨리 가서 학원에서 틀리면 그만큼 다 오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형성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학습노동, 강력하게 너무 많은 이제 숙제들에 휩싸여서 너무 많은 숙제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의 의미나 공부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진지함이나 그런 것들이 다 강제, 엄마한테 안 혼나내고 이렇게 하는 습관들도 기들여진 것도 많고 또 이제 학원을 다니든 엄마가 가르치든 가르치는 거에 익숙해가지고 이제 얘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배워야 된다라는 거에 익숙해서 모든 거를 누군가 가르쳐주고 나서야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학생들. 제가 이제 우리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에도 보면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는데도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제가 볼 때 최소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 수학 같은 경우도 물론 힘들긴 하지만 저도 이제 혼자 공부를 해보니까 혼자 할만합니다. 혼자서 할만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엄마들이 이제 가르칠 때 뭔가 다 가르치고 설명하고 야, 너 개념 정확히 이해했으니까 이제 풀어라 뭐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좀 학생들이 자기주도성을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방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학원을 안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학원 안 보내고 충분히 이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일단 아까 얘기했지만 독서를 통해서 학습 능력, 이해력, 학습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고요. 수학을 가르칠 때는 가급적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뭐 좀 더 되면 3학년까지는 아니면 한 1, 2학년 정도까지라도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가령 뭐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창의 수학, 교구로 하는 수학이라든지 뭐 좀 재밌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놀이같이. 그래서 이제 흥미를 좀 갖게끔 초등학교 1, 2학년은 그런 재미있게끔 하시고 연산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잘 모를 때만 좀 연산을 시켜서 연산부터 애들이 학습 노동을 느낍니다. 반복되는 그 계속 한다고 생각해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지루한 것들을 계속하면서 물론 익숙해져서 빨리 풀죠. 빨리 푸는 게 뭐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고3 때 가서 뭐 연산 못해서 수학 못 푸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모르니까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연산은 이제 좀 정 안 됐을 때 한두 페이지 정도 복사해서 좀 연습시키는 정도로 하고 재미있는 수학에 대한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쭉 해놓고 교과 수학은 제가 봤을 때 한 3학년 정도에 시켜면 괜찮을 것 같은데 3학년 때 시킬 때도 어머님들이 학원을 보내든 집에서 하든 간에 수동적으로 뭔가 가르쳐주고 배우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이 내용들을 보고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해보세요. 독서가 돼 있다면 자기가 혼자 내용 읽고 이거 너무 쉽다라고 하면서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질문하면 그때만 살짝 가르쳐주면 됩니다. 가르쳐주면 되고 그것도 가급적이면 앞에 내용들이 있으면 여기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풀어볼래? 라든지 아니면 여기 이런 방향으로 해보고 너가 마무리해봐 라든지 이렇게 힌트만 주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가 이제 모든 것들을 자기가 혼자 해내는 거구나 라고 이제 유도를 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어려운 이제 심화 수학을 하면 심화 수학을 할 때도 이제 문제를 풀어가서 좀 안 된다 싶으면 이거 안 되면 앞에 내용 여기 내용들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래? 라든가 아니면 어머님들이 좀 능력이 안 되면 해설지를 보고 여기 힌트 이만큼만 줘볼게 그 다음부터 해보라고 하든가 이렇게 가르쳐주지 말고 끝까지 얘가 혼자 해낼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학생들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학습노동이에요. 억지로 하는 수동적인 학습노동에 길들여지게 되면 얘네들이 문제를 대충 보게 되고 대충 학습하게 되고 빨리 끝내려고만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안 좋은 학습관이 길들여져 가지고 쭉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 망하는 길로 갑니다. 학원을 아무리 많이 다녀도. 자,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시간으로 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이든 2시간이든 1시간이든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동안만 천천히 얘네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정답률이 어떤 교재를 하더라도 정답률이 거의 95%가 되는 학생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랍게도 초등학생인데 3시간 동안 5문제만 풀 때도 있어요. 2시간 동안 한 2문제를 풀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간 단위로 얘네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 단위로 이렇게 하게끔 유도를 하게 되면 천천히 정확하게 푸는 습관이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혹은 앞에 내용도 찾아보고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습관, 수학 공부하는 습관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공부하게끔 양 단위로 하면 대충 봅니다. 대충 하고 빨리 끝내고 채점 받고 틀리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무한 오답에 늪에 빠지게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 단위로 공부하게끔 좀 유도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좀 좋은 습관을 기르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학원들, 영어학원이나 그런 학원들을 특별히 추천하지는 않지만 독서 토론학원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해요. 그래서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데 집에서도 하지만 거기서도 또 책도 다양한 책들, 과학, 혼자 읽으면 재밌는 책만 읽으니까 과학 관련한 책이든 뭐든 이런 책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표현하는 방법. 거기서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고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쓰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익숙해지고 특히 초등학교 이제 답안을 애들 쓰라고 했을 때 거기 이제 독서 토론학원 다니는 애들은 소수령 답안은 굉장히 잘 씁니다. 깜짝 놀라요. 저는 이제 수리논술도 가르쳐서 고3 애들 이제 그 논술 쓰면 그 논술 첨삭도 해주는데 초등학생들 답안을 봤을 때 그거 못지 않아요. 수리논술 하는 애들 못지 않게끔 독서 토론 다니는 애들 수학 그 답안 서술형 쓰는 거 보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학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니까 거기는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원을 다니든 안 다니든 이제 학생들 초등학교 때 학습 편차가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애들 편차가 크고 이 편차가 아마 그대로 유지가 되고 간격이 더 벌어져서 이제 뭐 명문대를 가는 학생들이 있고 계속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이제 부모님들,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어떤 분이 자기는 로또를 안 산다 그랬어요. 왜 로또를 안 사냐 그랬더니 도둑놈 신보라는 거죠. 이렇게 공짜로 뭔가 행운을 받고 이렇게 돈을 받는 거는. 근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성과를 받고 또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로또를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둑놈 심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도둑놈 심보라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공부는 노력이 뒷받침돼서는 안 되죠. 천재가 아닌 이상은 되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고 자기와의 어떤 힘든 싸움들을 겪어야 되고 거기서 통제해서 자기를 이겨내고 그런 공부 과정이 힘든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학생들한테 이제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명문대를 나왔거나 그러면 본인들도 그렇게 겪었겠죠. 힘든 과정들을 겪고 거기서 이겨내고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그런 것들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자녀들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고 이렇게 힘들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와서 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부모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게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럼 학원에서 뭐 다 만들어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하겠어요, 학원에서 한두씩.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식의 관심들, 얘가 이제 공부를 하면 휴대폰만 하시거나 뭐 유튜브나 하시고, 애들 이제 학원 보내니까 나는 좀 휴식이니까 뭐 놀겠다 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게 이제 도둑놈 심보죠. 본인은 놀고 그러면서 자식은 학원 보내 그러면 얘네들이 잘 되겠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도움들, 그런 이제 힌트를 준다라든지 얘가 스스로 하게끔 유도해주고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들은 얘가 지치지 않게, 수동적으로 지치지 않게끔 그 강제로 막 하는 그런 방식대로 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잘못된 게. 그러니까 아예 방치해버리고 공부는 학원에서, 부모님들은 나는 휴가다. 얘네 학원 보냈으니까 나는 놀아야지. 혹은 나는 쉬어야지. 이런 식의 삶? 그런 식으로 무관심하는 학생들이 잘 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교육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관심 가지셔야 되고, 반대로 너무 관심을 갖긴 갖는데 너무 안 좋은 방식으로 관심을 주는 거 있죠. 강제로 억지로 시키고 학습 노동에 지치게 하고 다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는 학원에 넣어서 애들 숨막히게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막 숙제에 찌들어 살아서 해설지 보고 읽고 뭐 대충 쓰고 가서 막 숙제해야 되니까 그런 식의 안 좋은 습관이 길들이게 하는 거, 이게 좀 잘못됐고, 좀 이제 교육에 관심을 가지긴 가지되,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가 시간에는 같이 이제 뭐 서점이라든지 뭐 책 읽는 그런 공간에 가서 같이 책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공부할 때는, 공부하거나 숙제할 때는 옆에서 그런 식의 도움들, 그런 식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힌트 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작업들, 뭔가 실제했을 때 그런 어떤 이제 노력들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교육 쪽에 있으니까 제가 당연히 이제 물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도와주시고, 안 그러면 학원에서만 보낸다라고 해서 그게 길러지진 않아요. 제가 이게 초등학생들을 한 2년 동안 가르쳐 보니까 택도 없어요.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거, 학원에서 하는 거 가지고 얘네들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건 아니고, 미래 자체는 제가 가르쳐 보니까 부모님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부터 아이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이렇게 길러 나가서 거기서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 얘네들이 많은 부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학원이 도움만 주면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집에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냥 학원에 보내면 되겠지라고 하면 절대로 이제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도 초등학생이고 또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택도 없어요. 택도 없고, 집에서의 학원에서, 제가 이제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예를 들면 가르친다 그러면 그 가르치면서 얘네들의 수학의 미래라든지 공부의 미래를 만드는 게 대략 한 30 정도라면, 집에서부터 올바른 습관들을 만드는 게 거의 70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런 작업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